자, 오늘도 국부론 제1권 노동생산력이 증대되는 이유와 그렇게 해서 많이 생산해낸 생산물이 각기 다른 계층의 사람들에게 분배되는 절차. 벌써 챕터 5까지 갑니다. 생필품의 실질 가격과 명목 가격. 명목 가격이라는 말은 이름뿐인 가격이란 말이죠. 자, 실질 가격이란 뭐냐? 노동으로 표현된 가격. 명목 가격이란 무엇이냐? 돈으로 표현된 가격. 원문에서는 price in labor라고 했고 또 하나는 price in money라고 했어요. 살면서 필요나 편의나 즐거움을 얼마나 누릴 수 있는가에 따라 우리는 부자라고 하거나 혹은 가난하다라고 하죠. 뭐 특별히 부연 설명이 있겠어요? 부자는 좋은 집, 좋은 차, 그다음 맛있는 거 먹고 사는 사람이고, 놀러도 잘 다니고, 취미 활동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이 부자고, 가난한 사람은 그런 하고 싶은 거를 다 못하는 게 가난한 사람이고, 근데 분업이 정착되면서 한 개인이 자신의 노동으로 충당할 수 있는 필요, 편의, 즐거움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게 되고, 지난번에 분업을 얘기할 적에 그 다음에 돈에 대해서 얘기할 적에도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화살을 만드는 사람은 화살만 만들어요. 하지만 살면서 필요한 게 화살만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죠? 먹을 게 있어야 되고 입을 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누워서 잘 수 있는 집이 있어야 돼요. 화살만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충당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화살만 만들어서 그런 것을 만드는 사람과 바꿔감으로 해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내가 만드는 것은 화살밖에 없지만 나머지 필요한 대부분은 다른 사람의 노동을 통해 얻게 되었다. 다른 사람의 노동을 다른 사람이 잡아온 사슴을 먹고 다른 사람이 만든 옷을 입고 다른 사람이 지은 집에서 살아요. 어떻게? 내가 만든 화살과 바꿔서. 그러다 보니 부자와 가난하다라는 의미는 살짝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얼마만큼 필요와 편의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가를 살짝 그 밑단에서 생각을 해보면 타인의 노동을 얼마나 부릴 수 있는가. 바꿔 말하면 타인의 노동 생산물을 얼마나 살 수 있는가. 그에 따라 부자 혹은 가난하다고 할 수 있겠죠. 내가 지금 옷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옷을 만드는 사람을 내가 부릴 수 있는가, 내지는 그렇게 옷을 만드는 사람으로부터 그 옷을 사올 수 있는가, 이걸로 부자 혹은 가난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현재 옷을 입고 있지 않더라도 그 옷을 사올 수 있는 능력이 되면은 부자인 거예요. 그죠? 내가 현재 옷이 1000벌이 있지 않더라도 옷을 1000벌을 살 수 있는 돈 1억 원이 있으면 그거나한 거예요. 내가 현재 그 풀장이 딸린 저택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풀장이 딸린 저택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런 돈이 있으면 부자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거를 남의 노동을 사오는데, 남의 노동 생산물을 사오는데 얼마만큼 사올 수 있느냐, 내가 생산한 노동 생산물과 어떻게 바꿔서 가져올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이 곧 가치를 얘기하는 거죠. 어떤 교환의 기준이 되는 거. 화살 몇 개와 사슴 한 마리를 바꿔야 타당한가. 그것의 절대적인 기준치는 사실은 노동량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진 물건의 가치는 그 물건으로 살 수 있는 타인의 노동량과 같다. 내가 화살을 하루에 10개를 만들어요. 그 다음이 그 사슴을 잡는 사냥꾼은 하루에 사슴 한 마리를 잡아요. 그러면 화살 10개와 사슴 한 마리를 바꾸는 겁니다.
사슴 잡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화살을 직접 만들면 하루에 10개밖에 못 만들어요. 그리고 화살만 전문으로 만드는 사람은 하루에 20개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10개를 직접 만들 수도 있지만 저 사람이 11개 준다 그러면은 사슴하고 바꾸죠. 내 하루 노동량하고 바꾸는 거예요, 그냥. 내가 화살을 10개 만드는 동안 사슴 한 마리를 잡으면 그 사슴 한 마리를 가지고 화살 11개와 바꿀 수 있다 그러면 바꾸는 거예요. 10개도 바꾸죠. 즉 어떤 사람이 가진 물건의 가치는 그 물건으로 살 수 있는 타인의 노동량과 같다. 그래서 노동이 모든 물건의 교환 가치를 실질적으로 재는 기준인 거예요. 노동이 곧 가치인 거예요. 모든 것의 실질 가격, 즉 그것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이 지불할 비용은 그가 그것을 스스로 얻으려면 얼마나 수고해야 하는가다. 그는 그 수고를 남에게 돌리는 만큼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내가 화살을 만드는데 화살 10개를 만드는데 하루가 들어가면 그 하루의 노동의 대가만큼의 가치를 내가 다른 걸 생산을 했으면 사슴을 생산하는데 하루를 들였으면 그 하루 생산물을 갖다 줘야지 그 사람의 하루 생산물, 화살 만드는 사람 하루 생산물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노동마다 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노동량을 비교 산출하는 것은 어려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사람은 활을 하루에 5개 만드는 사람이 있고 10개 만드는 사람이 있고 20개 만드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질 거예요? 어느 게 사슴 한 마리 같다고 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슴을 하루에 한 마리 잡고 어떤 사람은 2마리 잡고 어떤 사람은 3마리를 잡아요. 어떻게 이거를 환산을 할까요? 그 다음에 일이 힘든 게 있고 똑같은 일이라 그래도 하루 노동을 똑같이 했다 그래도 어떤 일은 더럽고 힘든 일이 있는 반면 어떤 일은 가만히 앉아서 그냥 편하게 앉아서 하는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은 그냥 단순한 일을 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머리를 써서 창의적으로 일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은 그 일을 시작을 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훈련하고 습득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은 투입되자마자 바로 해낼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 이 노동의 가치를 어떻게 잴 것인가에 대한 건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다른 종류의 노동에 의해 생산된 것들을 교환하는 방법은 노동량을 정확히 재는 방법이 아니라 그런 방법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잴 거예요? 사람마다 능력도 다르고 이거는 변수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것을 재는 방법은 시장에서 서로 흥정하는 방법으로 정해요. 근데 이게 너무 정확한 방법이 돼버린 거예요. 사슴 한 마리와 화살 몇 개를 바꿀 것인가는 어떤 사람이 5개를 만들건 20개를 만들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사슴 한 마리와 화살 10개가 흥정을 통해서 바꿔져요. 그러면 화살 5개 만드는 사람은 어떻게든 노력을 해서 10개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사슴 한 마리를 교환하기 위해서는. 이게 가장 정확한 방법인 거예요. 15개 만드는 사람은 능력이 위에 있다 보니까 그 유효 능력을 즐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15개를 생산했는지, 어떤 사람은 왜 5개를 생산했는지 그 노동의 내용은 사실 알 수 없어요. 5개 생산하는 사람은 펑펑 놀면서 만들었을 수도 있는 것이고 15개 만드는 사람은 진짜 죽으라고 일을 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밤잠 안 자가면서 또 다른 경우도 있죠. 15개 만든 사람은 굉장히 머리를 잘 써서 어떤 도구를 발명해가지고 15개를 만들 수도 있고 5개 만든 사람은 굉장히 열심히 했지만은 너무 멍청하게 일을 해가지고 5개밖에 못 만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머리를 쓴 값도 지불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 가치는 누가 딴 사람이 측정을 할 수가 없어요. 당사자끼리 흥정을 통해서 정확한 가격을 매기는 거예요. 이 정확한 가격은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5개밖에 못 만드는 사람은 더 이상 화살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이 되고 화살을 만드는 것을 직업으로 가지는 것을 더 이상 지속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정리가 돼요. 아니면 그 사람이 노력을 해서 10개를 만드는 방법을 어떻게든 찾아내는 식으로 정리가 돼요.
그래서 시장은 여하간에 어떻게든 대부분의 화살을 만드는 사람들은 10개를 만들어요. 거기서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이게 현대사회의 지금 시장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업종에 종사를 하건 어떤 아이디어를 내건 간에 여하간 시장 평균치에 거의 근접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 중에서도 생필품들은 자주 교환되기에 매번 노동량으로 비교되기보다는 그냥 곧바로 생필품끼리 바로 비교된다. 자, 화살과 사슴은 생필품들이에요. 화살은 꼭 있어야 사슴을 잡고 사슴이 꼭 있어야 먹고 살아요. 근데 사람들이 매번 시장에 가가지고 너 사슴 잡는데 몇 시간 동안 잡았니? 아, 나 8시간 걸렸어. 그래서 그럼 나는 화살 10개를 생산하는데 8시간 걸렸으니까 우리 화살 10개와 사슴 1마리를 바꾸면 되겠다. 그 다음날 또 가서 너 사슴을 잡는데 몇 시간 걸렸니? 6시간 걸렸어. 나 화살 오늘은 나도 좀 쉬엄쉬엄 만드느라 오늘은 나도 화살을 좀 열심히 만드느라 6시간 만에 10개를 만들었어. 자, 6시간씩 노동했으니까 화살 10개랑 사슴 1마리를 바꾸면 되겠네. 맨날 이럴 이유는 없잖아요. 바보들도 아니고. 자, 자주 바꾸다 보니까 사슴 1마리 가격은 화살 10개가 된 거예요. 바로 그렇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슴과 옷이 바꿔졌겠죠. 옷 한 벌에 사슴 2마리가 교환이 됐었어요. 매번 옷 1마리, 사슴 2마리가 교환이 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옷 하나는 화살 20개랑 같네. 옷 하나 화살 20개 이렇게 해서 교환이 된 거예요. 이 가격 체계가 그냥 이렇게 어떻게 형성이 돼요. 매번 노동량으로 환산하는 게 아니라 생필품끼리는 맨날 교환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환산이 되고 생필품끼리 바로 비교가 돼요. 옷 하나 가격은 화살 몇 개 가격이다. 옷 하나 가격은 사슴 몇 마리 가격이다. 사슴 하나 가격은 옷 몇 벌 가격이다. 사슴 1마리 가격은 화살 몇 개 가격이다가 바로 그런 가격 체계가 있죠. 그런 이유로 생필품들이 점점 자연스럽게 교환가치 척도가 돼요. 사슴, 화살, 옷은 저절로 화폐 역할을 해요. 교환가치의 척도, 이 자체가 화폐라는 말이거든요. 어저께 전 시간에 그 화폐, 생필품 화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화살촉도 쓰이고, 조개 껍데기도 쓰이고, 곡식도 쓰이고 그랬죠. 그런 것, 가축도 쓰이고, 그런 것처럼 생필품 자체가 곧 화폐 역할을 해요. 다른 어떤 제품도 화살이랑은 바꿔지고, 다른 어떤 제품도 사슴이랑은 바꿔져요. 자, 노동으로 비교하다가 생필품으로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생필품은 훨씬 명확하죠. 노동량은 추상적인 개념이고 생필품들은 눈에 보이고 바로 셀 수 있기 때문에 생필품으로 어떤 가치를 측정하는 것이 훨씬 간편해요. 그러다가 돈이 생필품은 나눠지기 어렵고 무슨 보관하기 어렵고 상하고 해지고 닳고 그런 단점이 있어서 점점 금속 화폐로 이동했다 그랬죠. 어떤 금속을 화폐로 쓰는 데 있어서 불편했던 점이 어떤 무게를 재거나 성분 함량을 속이기 쉬운 점이 있기 때문에 앞뒤로 도장을 찍어서 동전이라는 게 생겨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동전이 어떤 화폐로서 급속히 유통되기 시작했었고 돈이 상업의 도구로 완전히 자리매김을 하면서 돈이 교환가치의 척도가 되었어요. 자, 생필품이 교환가치의 척도가 되다가 생필품이 화폐로 쓰이다가 돈이 화폐로 쓰이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돈이 교환가치의 척도가 되었어요. 자, 화살 10개는 10만 원이다. 화살 1개에 만 원이다. 화살 10개에 10만 원이다. 사슴 1마리에 10만 원이다. 옷 한 벌에 20만 원이다. 아, 쉬워졌어요. 아, 사람들 똑똑해요. 그죠? 이 사슴이랑 화살이랑 옷으로 얘기할 적에는 이게 비교 테이블이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돼야지 살아갈 수 있었는데, 돈으로 하니까 테이블이 너무 단순해. 그죠? 돈이 교환가치의 척도가 되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돈이라는 것도
뭐 18세기까지는 금과 은이 돈이었죠. 곧 금과 은 말고 다른 화폐는 아직 이제 막 생겨난 상태였어요. 금과 은도 광산에서 캐내는 정도에 따라 다른 생필품들처럼 그 가치가 변했어요. 사슴을 하루에 한 마리 잡던 시절에는 사슴 2마리를 가지고 옷 한 벌과 바꿔 입을만 했는데 사슴이 많이 개체수가 줄었어요. 사슴 잡기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사슴을 이틀에 한 마리밖에 못 잡겠다 라고 하면 내가 이틀이나 애를 썼는데 저 옷 만드는 친구가 이틀 동안 만든 옷을 하나를 사기 위해서 내가 사슴 2마리를 주면 사슴 2마리를 잡기 위해서 4일 동안 애써서 제 이틀 동안 일한 옷이랑 바꾼다는 건 너무 불공평하다. 아, 난 그렇게는 옷을 못 입겠어. 그냥 옷을 안 입고 말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교환 비율이 바뀌어요. 사슴 2마리의 옷 한 벌이었던 게 사슴 한 마리의 옷 한 벌로 바뀌어요. 그렇게 사슴의 가치가 바뀌면서 교환 비율이 바뀌어요. 마찬가지로 금과 은도 똑같아요. 금과 은을 캐기가 쉬워지면, 흔해지면 금과 은이 싸져요. 사람들은 지금 사람들조차도 이 몇백 년 전의 사람들의 그 가치관에서 크게 변하지는 않을 정도로 금과 은이 너무너무 인류 역사에 크게 자리매김을 한 거예요. 금과 은도 가치가 변한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16세기 아메리카 대륙에서 금은을 많이 캐니까 금은의 가치가 순식간에 3분의 1까지 떨어집니다. 금 자체가 어떤 가치를 지닌 게 아니에요. 노동 자체가 가치를 지닌 것이고 금은 노동을 금으로 잠시 바꿔놓은 거예요. 다른 물건을 사는데 편리하기 위해서. 금은이 많아서 금은을 캐는데 드는 노동이 절감된 만큼 금은으로 살 수 있는 노동도 절감되었다. 이게 금은의 가치가 떨어졌다라는 말을 달리 표현한 거예요. 내가 금과 은을 캐려면 일단 광산 발굴하는 작업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자본이 투입되려면 기존에 그 노동했던 거를 아끼고 모아둬서 자본을 투입해야 되는 거잖아요. 금은을 캐는데 이게 어려웠단 말이에요. 어려운 만큼 그 금은의 가치가 어렵게 캔 만큼 남이 어렵게 일한 물건과 바꿔질 수 있었던 것인데 쉬워진 만큼 남이 일한 그 노동량도 그만큼 덜해진 노동량 생산물을 가져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즉 사람마다 손의 크기가 각기 다르기에 어떤 한 움큼이 정확한 양을 재는 척도로 쓰일 수 없듯이 나 쌀 5움큼만 줘. 10,000원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죠. 만약에 그렇게 산다 그러면 자기 자식 애기를 데려다가 야 5움큼 쥐어드려라 할 거예요. 사는 사람은 어른 손 5움큼을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따지는 경우는 없어요. 이건 척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가치가 매번 변하는 물건은 다른 물건의 가치를 재는 척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금은이 가치 척도의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가격이 변하는 것을. 하지만 같은 노동자에게 같은 노동량은 언제 어디서나 같은 가치를 지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을 제기할 거예요. 내가 여기 회사에서 일하면 100만 원 받던 거를 여기 회사에서 일하면 200만 원 받는데 정말로 그렇게 극적으로 변하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직장을 쉽게 옮길 수 있을 것 같았으면 옮겨지죠. 마찬가지로 사람을 구하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쟤는 200만 원에 쓰지만은 얘보다 더 좋은 애를 쟤는 100만 원에 쓸 수 있는데 쟤 써야지. 정말로 사람이 그렇게 구해지던가요? 안 그래요. 정말로 너무너무 정확하게 가격이 딱 매겨져 있어요. 내가 편의점에서 일을 하겠다 그러면 시간당 9,000원을 받는다 그러면
어느 편의점에 가도 사실은 9,000원이지 10,000원짜리요? 어딘가 떠있긴 해요. 근데 내가 그 자리 구할 수 있어요? 못 구해요. 여하간에 9,000원이에요. 마찬가지로 편의점 주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느 편의점인가는 7,000원에 쓰고 있는 사람이 있기도 해요. 하지만 내가 7,000원에 구해봐요. 구해져요? 못 구해요. 그냥 9,000원이에요. 이거예요. 이건 어느 직종을 가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노동자에게 같은 노동량은 언제 어디서나 같은 가치를 지닙니다. 뭐 살짝 변동은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이직이 얼마나 어렵고 취직이 얼마나 어렵고 구인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신다면은 아마 인정하실 거예요. 같은 노동으로 살 수 있는 생필품의 양이 변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생필품의 가치가 변한 것일 뿐이다. 조선시대에는 한 달을 일해서 쌀 한 가마니를 살 수 있었다면 지금은 한 달을 일해서 쌀 20가마니를 살 수 있죠. 이것은 노동의 가치가 변한 게 아니에요. 노동의 가치는 그대로예요. 쌀 가격이 싸진 거예요. 그만큼 기술이 발전하고 그 노하우도 발전하고 해가지고 쌀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쌀을 대량 생산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자, 정리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고 너무너무 명백한 사실이고 누구도 여기에 부정을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되고 이게 무조건 기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부터 헛된 바람 버리시고 금, 은 모을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것의 가치를 비교하고 측정하는 유일하고 궁극적인 진짜 기준은 노동이다. 노동이 진짜 가격이고 돈은 그것을 표현한 것일 뿐이다. 라는 너무너무 중요한 말을 꼭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여기다 폭죽을 좀 터뜨려 볼까요? 뻥뻥뻥뻥뻥.